네,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이제 기초적인 이제 통계 분석 방법들, 뭐 평균을 낸다든가, 뭐 여러 가지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소위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 쪽 분야에서 온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합쳐져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통계를 배우고 이제 데이터 마이닝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스킬들을 좀 학습을 하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겠는데, 물론 이제 오늘 배울 그 무슨 이 회귀 분석 뭐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통계에서도 해오던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배울 텐데, 하여튼 이런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다. 이런 정도를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회귀 중에서 이제 가장 단순한 이제 선형 회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회귀라는 말이 그냥 처음 딱 들으면 뭔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죠.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니라서. 그래서 회의가 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뭐 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세 가지 주제에 맞춰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단순 선형 회의다, 이렇게 그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단순 선형 회귀는 변수 이제 두 개 사이의 관계입니다. 네. x와 y라고 하는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선형 관계, x와 y가 선형 관계에 있다면 그것을 파악하고 이를 이제 중요한 건 예측에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x하고 y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관계에 있다. 이게 이제 이런 이제 관계를 이제 선형 관계라고 하죠.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분포한다 그러면은 이런 선형 관계에 있으면 이 선형 관계를 이제 잘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이 식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식을 알아내 가지고 그다음에 예측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x 값이 왔을 때 y가 얼마가 될 거냐, 이거를 갖다가 알아내려면 이렇게 대응해 보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 값에 대응하는 y는 이거야,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겠는데, 이거를 예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선형 회귀에서는 변수 x와 y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가지고, 관계를 알아낸다는 얘기는 이제 이 선형식, 회귀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식을 알아내는 거예요. 식을 알아내서 나중에 모르는 x에 대해서 y 값을 예측한다. 이것이 이제 단순 선형 회귀의 예가 되겠는데,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자, 기온이 있고요. 아이스크림 판매량 있을 때 Y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기온이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날 것 같죠? 그러면 이제 내가 아이스크림 장사인데, 그럼 기온이 지금 25도였는데 그럼 27도가 되면 판매량이 얼마나 늘어날까, 이게 좀 예측이 되면 그에 맞춰서 이제 뭐 재료도 준비하고 더 생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X하고 Y 사이에 어떤 식이 있을까, 이거를 이제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기온에 따라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온을 독립변수, 영향을 받는 y를 종속변수, 이렇게 용어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기온 x와 아이스크림 판매량 y 사이의 관계식을 뭐 회귀 모델, 뭐 이렇게 부르기도, 좀 어려운 말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뭐 여기 있죠. 회귀 모델, 예측 모델, 이런 식으로 모델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단순 선형 회귀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식이에요.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a 대신에 이제 w라고 썼는데 y는 w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1차식 형태로 나타내 주는 게 이제 단순 선형 회귀식 혹은 단순 선형 회귀 모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막 주어졌을 때 데이터를 보고 w와 b를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풀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찾아주니까요. 우리는 이제 찾아준 거를 이용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봅시다. y는 2500 x 플러스 45. 그러면은 내일 예상 기온이 32도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어떻게 되죠? 32를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서는 이만큼 팔리겠구나. 그러면 이제 필요한 재료가 얼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간단한 것 같은데 이런 식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고요. 두 변수가 선형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배운 산점도하고 상관계수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클수록 어떻게 되죠? 예, 상관도가 높은 거죠. 예, 높고 거기서 나온 요 식은 더 신뢰할 만하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회기식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눈으로 떡 보기에 A하고 B하고 어느 식이 조금 더 전체를 추세를 잘 반영하는 것 같나요? 얼핏 봐도 이제 A가 그죠? A가 좀 더 나은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한테 이걸 찾으라고 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A하고 B 중에서 A가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예, 사람은 눈으로 보니까 알 수 있는데 컴퓨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식선을 찾았을 때 그게 이제 더 나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알아내기 위한 어떤 기준 값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 값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우선 그 만약에 이 선이 전체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고 우리가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 선은 전체 데이터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 점이에요. 실제 값입니다. 그러면 이 초록이 뭘까요? 이 초록이 오차죠, 그렇죠? 이게 왜 오차냐면 이 점의 경우에 그렇죠? 이 점의 경우에 4라는 값을 주면 이 회기식은 몇이라고 예측하냐면 9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는 10이잖아요. 그럼 요 차이만큼이 오차가 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오차가 나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좋은 식이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오차가 적은 게 더 좋은 식이겠죠. 그렇죠? 전체를 잘 나타내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최소 제곱이라는 게 그겁니다. 이 오차를 제곱을 해요. 제곱을. 예, 제곱을 한 이유는 여기는 플러스지만 요거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쨌든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오차니까 그거를 다 반영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제곱한 값들이 예를 들면 최소가 되게 하는 그런 선이 제일 좋은 선이다. 이런 식으로 찾는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컴퓨터가 하니까 알아서 알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그래서 R을 이용해서 이제 회귀 모델을 구하는 이제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는 카스라고 하는 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인데 여기에는 주행 속도하고 제동 거리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스피드와 디스턴스. 그래서 스피드가 뭐 4마일이면 제동 거리는 2피트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쫙쫙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제일 먼저 해본 게 이제 플롯을 그려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산점도를 그려봤을 때 상관성이 없으면은 회기식을 만들어도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는 상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대략 이렇게 상관성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스피드가 높아지면 제동거리도 따라서 높아지는 거는 너무 이렇게 당연한 일이겠고요. 그래서 요거 사이에 그걸 식으로 한번 알아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식을 알아내는 함수가 lm 이라는 함수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두 개잖아요. 스피드하고 제동거리 사이의 관계인데 요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독립변수가 뒤쪽에 오고요. 종속변수, 그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가 앞쪽에 옵니다. 이게 순서를 바꾸면 또 이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느 거를 앞에 쓰고 어느 걸 뒤에 써야 되는지 요거를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두 개의 데이터는 카스라고 하는 데서 왔다. 이렇게 해서 함수에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그 식을 계산해 가지고 모델이라고 하는 데다가 결과를 저장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델을 뭐 들은지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모델을 쳐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답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코이피션트라고 하는 결과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앞쪽에 나오는 거 있죠. 앞쪽에 나오는 것이 B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스피드라고 돼 있죠. 여기에 붙어 있는 요 3.932가 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의 요 값은 요런 함수에 의해서 코이피션트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모델에 있는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거든요.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7.579하고 3.93이라고 하는 B하고 W를 알아냈으니까 이제 식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완성된 식은 어떻게 되죠? 디스턴스는 스피드 곱하기 3.932 더하기 마이너스 10.579 이게 우리가 알아낸 회기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쓰냐면 스피드가 1마일 증가할 때마다 이게 1 증가하면은 1일 때 이렇게 되죠. 3.931을 곱하고 2이면은 그 3.932를 더 곱해지니까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1마일 증가할 때마다 스피드가 1마일 증가하면 제동거리가 약 4피트 3.93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 4피트 정도씩 증가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을 해보면 속도가 30일 때, 35일 때, 40일 때 예상 제동거리는 30일 때 그럼 여기다 30 넣으면 되고 40일 때, 50일 때 여기다 각각 넣어서 계산해 보면 되겠죠. 이 계산하는 과정을 여기에 좀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주어지면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서 쉽게 회기식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거를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회기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 카즈라고 하는 데이터셋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스피드하고 제동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플롯을 그려보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대충 선형 관계에 얼추 비슷하게 있는 것들을 일단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회기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와 같이 W 값과 B 값 두 가지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B 값을 보려면 첫 번째, 그 다음에 W 값을 보려면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회기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런 회기식을 만들어 봤는데 모델의 실제 값하고 이 모델이 예측한 값하고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가 이거를 알아보려면 모델에서 스피드 값이죠. 스피드 값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회기식에다가 넣으면 되죠. 앞에서 살펴본 요 식에다가 스피드 값을 다 넣어보면 예측 값이 나오는데 그 예측 값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스피드에 들어있는 스피드 값들에다가 곱하고 빼면 이게 예측 값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예측 값이 들어있고요. 예측 값은 여기 예측값 그 다음에 여기도 예측값이 있고 요거는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두 번째가 정답이고요. 디스턴스 실제값이고 그 다음에 예측값에서 그 다음에 정답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그 차이 정도죠, 차이 정도.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예측값, 이게 정답, 차이가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쭉 보면은 뭐 어디는 막 11 이렇게 차이가 11피트 이렇게 나는데도 있네요. 근데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제 이걸 보고서 이 모델을 그러니까 뭐 예측 모델로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오차가 나면 그래도 의미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판단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값과 실제 정답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우리가 산점도 할 때 해본 겁니다만 이 두 개 사이에 산점도를 그리고요. 이것을 알 수 있는 AB 라인은 이제 아까 그 회기식을 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떤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에러가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에러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스에서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스피드죠. 그럼 이것을 여기다가 이제 스피드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PRED는 이 스피드 값을 인풋으로 해가지고 모델에 넣은 겁니다. 우리가 구한 모델에다가 넣어서 실행을 하면 PRED도 예측값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거하고 정답은 뭐죠? 카스에 있는 요 제동거리 요게 정답이죠. 그렇죠? 요거하고 예측값하고 이건 예측값이고 그 다음에 두 값의 차이 차이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C 바인드 그러니까 컬럼 방향으로 묶어서 컴페어에 저장하라 이런 명령이 되겠고요. 실행을 한 다음에 컴페어를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차가 어느 정도야 되나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점도 위에다가 우리가 만든 회기식을 선으로 표현을 하면 아래 보는 것처럼 이게 선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이제 각자 하고 중선형 회기 중선형 앞에서 본 건 이제 단순 선형 회기인데 단순 선형 회기는 어떤 독립 변수 x하고 종속 변수 y 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y가 나오나 이 관계를 보는 건데 두 개 사이의 문제였죠. 근데 중선형 회기는 y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 거예요. x1, x2, x3 이런 식으로 여러 개와 y 하나 사이의 관계 이거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중선형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 y를 예측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키하고 몸무게를 가지고서 혈당 수치를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좀 말이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독립 변수들을 가지고 하나의 y라고 하는 종속 변수를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이 중선형 회기고요. 단순 선형 회기는 y는 어떻게 됐죠? wx 플러스 b 이렇게 간단했죠. 근데 중선형 회기는 이 x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x1, x2 해가지고 xk 이렇게 나오고 뭐 앞에 개수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b에 해당하는 게 이제 앞에 나오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이런 식을 알아내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이 경우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는 나온 식만 이용을 합니다. 자, 연봉을 예측하는 이제 사례인데, 자, 특정 직군의 연봉을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서 예측하려고 해요. 연봉이 y죠, 이제 y가 되고, x1이 이제 교육 연수, 그 다음에 그 직군에 여성이 얼마나 있느냐, 여성의 비율, 그 다음에 평판도, 이게 x3입니다. 이 세 가지의 변수를 어떻게 조합하면 y를 알아낼 수 있겠냐, 이제 이런 건데요. 요 데이터는 카라라고 하는 패키지에 이제 프리스티지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여기에 교육 연수, 연봉, 그다음에 여성의 비율, 평판 이렇게 있죠. 뭐 기타 등등도 있는데 요 세 개를 가지고 요 세 개를 가지고 이 인컴을 알아보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하기 전에 산점도를 그려보면요. 이게 플롯 이렇게 그랬는데 페어즈 기억나죠? 그거하고 이제 같은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플롯 그래가지고 뉴 데이터를 아까 우리가 본 그 연관된 네 개만 가지고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인컴이 이제 y죠. 나머지 세 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렇게 봤는데 대충 이걸로 확인한 거는 어떻게 되죠? 지금 이거는 이제 이런 모양이니까 그죠? 에듀케이션이 증가하면 그죠? 교육 연수가 증가하면 인컴이 좀 늘어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건 어떻게 되죠? 이게 좀 이런 거죠.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성의 비율이죠. 이게 X가 여성이니까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면 그 직군의 수입이 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판도, 여기 평판도죠. 평판도가 좋으면, 그죠? 예, 그 직군의 수입도 좋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인컴을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것이냐. 이런 건데, 일단 한번 이거 그려보고 지나갈까요? 중선형 회기를 좀 연습해 보기 위해서 카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냥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요. 이것도 내용이 없어서 그런지 금방 끝났죠. 그래서 카 라이브러리를 로딩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나 뭐 함수를 사용하겠다고 우리가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가 이제 프리스티지인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정보, 직군에 대한 이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새로운 데이터를 1컬럼부터 네 번째 컬럼까지만 뽑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플롯을 그려보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인컴에 대해서 이제 다른 것들이 선형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대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만드는 건 똑같이 LM으로 하고요. 여기에서 인컴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tilde 문제 앞쪽이 y가 되겠고 뒤에 x를 배치하는데 x를 플러스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기 x1, x2, 그다음에 x3 이렇게 되고 데이터가 뉴 데이터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면 이번엔 모델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한데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이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빨간색으로 칠해준 이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서 인터셉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상수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177.199가 에듀케이션의 개수, 그 다음에 141이 프리스티지의 개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이 우먼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회기식을 일단은 만들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회기식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본 것처럼 각각에 있는 그 개수를 앞에다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수항을 맨 앞에 있는 상수항을 더해주면 이게 이제 인컴을 예측하는 식이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직군의 평균 교육 연수가 9.5년이고 여성의 비율이 20% 정도 되고 평판도가 80이라면 그 직군의 예상되는 평균 연봉은 어떻게 될까? 각각 이제 변수에다 값을 넣으면 되죠. 넣으면 약 13,762 이렇게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봉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LM 함수를 그대로 이용하고 여기에 이제 독립 변수만 지금 추가가 된 거죠. 3개로 개수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금방 만들어졌고 모델의 내용을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모델을 실제 수식으로 적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쭉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 선형 회기에서도 어떤 식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산점들을 보고서 그 선형 관계가 불분명하면 그 회기식도 크게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중선형에도 마찬가지로 뭐 모델은 나왔지만 그럼 이 모델이 정말 얼마나 정확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모델을 이제 평가할 때 여기에서 나온 추가적인 정보들을 보고서 우리가 모델을 평가하는데 여러분이 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일단은 좀 보면은 되겠습니다. 우선 요 위에서 이 박스에서 별표가 있죠. 별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변수들이 인컴을
설명하는데 혹은 인컴을 예측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변수냐 이런 정도를 별로 표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이 많을수록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그냥 쉽게 뭐 정확하게 그렇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쉽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별이 많으면 예측하는데 중요하게 쓰이는 변수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변수 하나하나 별로 변수 하나하나 별로 어느 정도 중요하냐 신뢰할 만하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요 밑에 있는 요 두 개는 모델 전체를 평가하는 겁니다. 변수 하나하나가 아니라 모델 전체를 봤을 때 우선 아래에 있는 p-밸류 통계를 배웠다면 p-밸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p-밸류 이것도 이제 또 설명하자면 한참이지만 p-밸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작으면 작을수록 에러 오류 확률이 적은 거고요. p-밸류는 오류 확률이니까. 그리고 이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예를 들면 이 모델의 신뢰도는 95%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걸 가면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2.2에 2의 마이너스 16은 무슨 뜻이냐면 2.2 곱하기 10의 16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6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값이라서 이 모델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 스퀘어드라고 하는 이 숫자는 모델이 이 인컴을 이 수입을 얼마나 이 모델이 설명해낼 수 있느냐, 소위 이제 설명력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을수록 이 모델이 실제 현상을 잘 설명해낸다 이런 뜻입니다. 0.63인가 이 정도 되면 꽤 괜찮은 모델이고요. 1이면 완전한 모델인데 그런 경우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고서 내가 만든 이 모델을 실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우리가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종속 변수 y가 있고요. 여기 x들이 굉장히 많아요. x들이 한 10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10개의 변수들이 이 y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데 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떤 거는 예측하는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모델을 만들 때 이 독립변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 이게 어떻게 해서 y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 보기가 어렵죠. 이게 몇 개 안 되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하고서 남은 것들만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거를 이제 어떤 게 바람직하고 어떤 게 바람직하지 않은 변수냐 이거를 알아내는 것이 어렵죠. 근데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방법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를 보여주는데 뉴 데이터 툴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번에는 아까는 독립변수를 3개를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4개를 써서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education, prestige, 그 다음에 뭐 women,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들어간 census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가지고 그 모델을 만드는데 뭐가 빠지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은 모델을 일단 만들어요. 다 해서 만든 다음에 이걸 step AIC라고 하는 함수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 스텝을 반복하게 돼 있는데 이게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되는데 맨 끝났을 때 이게 여기 저장된 거를 본 건데 끝났을 때 맨 마지막에 남은 것이 최종 모델이 되는데 이걸 보면은 처음에는 모델이 하나 변수가 둘, 셋, 4개였죠. 그래서 루프를 하나 돌리면 변수가 3개로 줄었죠. 그 다음에 루프를 또 돌렸더니 변수가 2개로 줄었죠. 여기 끝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마지막에 나오면 요 모델 인컴을 예측하는 데는 그냥 프리스티지하고 여성의 비율 이것만 두 개만 갖고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 이렇게 결과를 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만 가지고서 이제 쓰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자동으로 이제 모델을 찾아주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모델이 나왔으면 우리의 최종 모델은 이거죠, 그렇죠? 이걸로 해서 모델을 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이거를 쓰면 된다, 이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이제 개수가 나오고요. 개수가 나와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p-value 굉장히 낮죠, 그렇죠? 낮고 R-스퀘어드를 보면 처음에 그 2개 갖고 했는데 아까 3개 갖고 한 거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그 얘기는 여기서 빠진 애가 별로 이제 그 예측하는 도움이 안 됐던 애였던 것이죠.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회계에서 어떤 예측에 도움이 되는 변수들만 골라내기 위해서 연습을 해볼 텐데, 마찬가지로 MASS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할 거고요. 거기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프리스티지에서 이번엔 5개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new 데이터 2에다가 저장을 하고 값을 보면 이와 같이 5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4개를 이용해서 인컴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모델을 만듭니다. 4개를 다 사용해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빼보는 거예요. 하나씩 빼봐서 도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삭제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와 같이 이제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최적화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해서 맨 마지막에 남은 이것이 가장 적합한 모델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모델을 가지고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만 이용한다고 그랬죠, 앞에. 프리스티지하고 평판도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비율, 이 2개만 가지고서 여기 있죠, 그렇죠? 이렇게 2개만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 모델을 다시 만들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모델을 보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2개에 대해서만 개수 값을 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째 주제는 이제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y는, 그죠? y를 이제 예측하는데 x1 뭐 이렇게 있을 때 독립 변수들이 이제 y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를 이제 예측을 했는데, 이때 이 y가 보면은 뭐 아이스크림 판매량 뭐 이라든가 아니면 연봉 이런 식으로 여기에 y의 값이 어떻게 됐죠? continuous value 그래가지고 연속된 그 실수형 값이었죠. 즉 그 양적 자료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y가 질적 자료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질적 자료라는 얘기는 그룹 정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측해야 될 그 종속 변수가 수치 데이터가 아닌 범주형 자료, 뭐 true, false라든가 아니면 합격, 불합격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회귀를 써서 예를 들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지스틱 회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리스 데이터셋에서 아까 앞에 4개 꽃잎 꽃받침의 그 뭐 폭과 길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품종을 알아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일종의 로지스틱 회귀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주나 어떤 그룹을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문제를 소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이렇게 부른다. 분류 문제 이렇게 부르는데, 회귀를 가지고 분류 문제를 푸는 방법이 로지스틱 회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리스라고 하는 이제 품종을 예측하는 건데, 로지스틱 회귀도 회귀이기 때문에 그 y 값이 일단은 숫자여야 돼요. 숫자여야 되는데 그 아이리스에서 품종이 팩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문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로지스틱 회귀는 glm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종속 변수가 숫자여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스피시즈 품종 정보가 종속 변수인데 거기에 as 인티저 그러면 1, 2, 3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이제 나머지 4개의 컬럼을 가지고 이 품종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들면 모델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서 보니까 아까 본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예, 이런 각 변수별로 계수와 상수항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여기 모델 만드는 것까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지스틱 회귀 연습을 위해서 대상이 되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뭐 늘 많이 봐왔지만 보면 대충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숫자형이어야 된다 그렇죠. y에 해당하는 값이 그게 이제 품종인데 이 품종이 내용을 우리가 알지만 이게 문자 타입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얘만 딱 떨어졌기 때문에 이 품종 정보는 이렇게 문자 타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as.integer 이걸 붙여줘야 숫자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들어진 모델을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이제 4개의 변수에 대한 계수값과 여기에 있는 이 상수항 이렇게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이 계수값을 가지고서 모델을 만들면 이런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면 이런 데이터, 이런 어떤 값을 갖는 이 데이터의 품종은 뭘까? 이거를 이제 예측을 해보는데, 그럼 이걸 갖다가 회기식에 넣으면 돼요. 회기식에 넣으면 계산한 다음에 넣었더니 뭐가 나오냐면 91.743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개 품종 중에서 뭐라는 얘기냐? 요 값이 가장 가까운 정수값이 예측값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0.917에서 제일 가까운 정수는 얼마죠? 1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품종 y가 뭐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에서 1, 2, 3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1이 세토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품종이 뭐냐 하면 1에 해당하는 세토사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 품종을 예측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주석 처리한 요거를 가지고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품종이 뭔지를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프처 랭스, 위드 뭐 이렇게 5.1, 3.5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렇게 계수값으로 주는 거죠. 5.1, 그 다음에 3.5, 그렇죠? 1.4, 0.2 이렇게 주고 상수항이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하면 예측이 되는데 일단은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PRED 예측된 결과를 보면 0.917439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원래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1, 2, 3 중에 하나잖아요. 1, 2, 3 중에 하나인데 그걸 하려면 이제 여기에 PRED에다가 라운드를 씌우고 여기에 이제 소수점 이하를 0으로 하면 이렇게 1이라는 이제 값이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직접 넣어서 막 덧셈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운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모델이 나왔죠. 아까 모델이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나왔고요. 이 모델에 가지고서 예측을 할 때는 predict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predict라는 함수.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서 이 값을 예측해서 결과를 보이시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예측하고 싶은 값을 줄 때 이게 잘 해야 되는데, 요 모양하고 원래 그 모델을 썼던 데이터하고 그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각 값에 대해서 이름도 똑같이 붙여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걸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요겁니다. 언나운 그래가지고 5.1, 3.5, 1.4, 0.2를 넣고 그 위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죠. 이름을 아이리스에서 가져다가 이름을 붙여서 이런 데이터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맷은 데이터 프레임이어야 돼요. 이 함수가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면은 예측을 해보면 아까 이제 0.917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나오는데 이제 요 값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최종 결과를 판단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델과 프리딕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단 예측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타입, 이 형태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나운이 이제 우리가 품종을 예측하고 싶은 어떤 데이터인데, 그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줘야 됩니다. 모델을 만들 때에 썼던 데이터에 붙어있는 그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을 줘야 돼서요. 그래서 언나운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하나 값이 들어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미 모델을 만들어줬죠. MOD3. 예,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예측하는 함수, 프리딕트에 우리가 만든 모델과 예측하고 싶은 데이터 이렇게 주면 예측 결과를 내어주게 되는데, 그 값이 아까 본 0.91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를 반올림하면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예측하고 싶은 값이 하나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면 되고요. 여러 개도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자, 예측하고 싶은 값을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 데이터 전체를 통으로 넣어서 한번 예측을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모델을 만들어 놨고 거기다가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하면 이제 예측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예측 결과가 나는데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뭐 0.9174, 뭐 1.8546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가장 가까운 정수값으로 반올림하는 거죠. 말하자면 반올림을 하면 제일 가까운 그 정수값이 되니까 그 반올림하는 함수가 이겁니다. 라운드. 그래서 예측값 나온 거를 반올림하는데, 이게 이제 소수점 이하 자리가 0이라는 얘기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정수값을 만들어내는 함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뒤에 이제 1, 1, 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측한 결과가 보여지게 되고요.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를 좀 알아보려면 정답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정답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정답은 어떻게 구하죠? 아이리스의 5번째를 정수를 바꾸면 되죠. 그게 정답이죠. 그거하고 우리가 예측한 거하고 같으냐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true, 뭐 여기에 true, 대부분 true인데 false도 있습니다. 그렇죠? 잘 찾아보면 어딘가에 false 값도 있는데, 이게 true이면은 정답을 맞췄다는 거고요. 여기처럼 이제 false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는 얘기죠. 잘못 예측했다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전체가 150개인데요. 150개 중에서 true가 몇 개냐 해서 그걸 150으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죠. 그거 한 겁니다. 이거 전체에서 이렇게 하면은 평균 내면 true나 false가 1하고 0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accuracy가 0.97 이렇게 나오는데, 맨 밑에 보면 이게 accuracy입니다. 즉 100개를 예측하면 97개는 맞춘다. 그러니까 꽤 정확한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이제 로지스틱 회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예측을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150개가 있는데 그 150개를 모델에 넣으면
진짜 원래 정답을 잘 맞추는지 테스트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아리스에서 품종 정보, 정답 부분만 빼고 데이터 부분만 잘라서 테스트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품종 정보 제외된 데이터셋이 됐고요. 이걸 가지고서 이 테스트하고 싶은 이 데이터를 이 모델에 집어넣어서 예측을 하라, 그런 거죠. 그러면은 PRED의 예측 결과가 나오는데 150개를 넣었으니까 예측 결과도 150개가 나와야 정상이겠죠. 이거를 소수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반올림해서 정수로 바꿔줍니다. 정수로 바꿔주면 정수가 됐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예측 정확도는 PRED 예측값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정답이죠. 정답하고를 비교한 건데 그냥 비교를 해보면 정답을 맞춘 거는 true, 못 맞춘 거는 false 이렇게 되고 이거를 평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true는 1, false는 0으로 계산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50개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을 내면 그게 accuracy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accuracy를 계산해서 결과를 보면 무려 97%나 되는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갖는 모델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몇 가지 코멘트를 하자면 로지스틱 회계의 경우에도 종속 변수가 숫자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주의해야 되는데 근데 문자형으로 된 경우는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근데 범주형 데이터가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형을 숫자로 바꾼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M, F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뭐 수작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거를 갖다가 M은 1, F는 2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데이터를 바꾼 다음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범주형 데이터가 그 팩터이면요, 그냥 as.integer를 통과를 시키면 문자가 숫자로 바뀌죠. 그래서 아이리스의 품종 정보인 경우가 이제 팩터 타입이기 때문에 인티저를 이용해서 숫자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를 해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속 변수를 숫자로 바꿔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예측도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또 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